안녕하세요, 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휴가철이라서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휴가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모두 즐거운 휴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또 열심히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아이가 군입대를 해가지고 또 세종시에 제가 좀 내려갈 일이 좀 많아서 세종시를 최근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세종시의 투자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인구가 더 유입이 될 것이고 많은 기반 시설들이 확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요,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죠.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난감하잖아요. 몇 년 전에 갭 투자가 또 유행해가지고 아주 작은 금액으로 아파트나 빌라 등을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 전세금 반환 시기가 돌아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특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전세권과 임차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내가 전세를 살고 있으면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다릅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이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자,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전세권은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임차권은 등기부에 따로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전세권은 당연히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비용이 좀 들어가고 또 임대인,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또 필요로 한 서류를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임차권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다고 해도 600원, 700원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도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또 세를 주는 거죠. 전대가 그것이에요. 하지만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가 불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전세권은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권은 경매를 신청하려면 또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물권하고 채권이 뭐냐면, 단순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요, 야, 10,000원만 빌려줘 볼래? 고마워, 내일 줄게. 자, 제가 저 친구에게 지금 10,000원을 빌렸습니다. 이거는 저 친구하고 저하고의 서로의 약속에 의해서 빌린 거죠. 제가 내일 준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내일 됐는데 저 친구가 저한테 10,000원, 야, 어제 빌린 거 10,000원 줘야지 했는데 제가 오늘 깜빡 지갑을 놓고 나왔다, 내일 줄게 하면 저 친구는 또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날, 야, 어제 10,000원 빌린 거 오늘 준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깜빡하고 중요하게 써야 될 돈이 있는데, 야, 일주일만 기다려, 일주일 뒤에 줄게. 어떡하겠어요? 저 친구가 바로 멱살 잡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일주일 또 기다립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이 친구하고 저하고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000원은 비록 저 친구가 저에게 빌려줬지만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건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10,000원을 저희 집에 제 책상 서랍에다가 잘 고이고이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놔뒀습니다. 소유권과 모든 점유를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 10,000원을 찾으려고 저희 집을 들어와서 막 뒤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 10,000원을 설사 저희 집에서 불태웠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집에서 내 10,000원을 내가 불태웠는데? 이 정도로 채권하고 물권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는 채권보다는 이 서로하고 약속보다는 이 물권이라는 것이 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0,000원은 일주일 뒤에 줄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차권이 내가 전세권인 건지 임차권인지는 여기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대부분 그냥 뭐 집합 건물, 우리가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든지 전세권 등기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전세 보증금을 내고 임차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이 전세권 등기한 효력과 비슷한 효력을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세권 보증금이 반환이 안 될 때가 문제예요. 뭐 임대인도 물론 돈이 있으면 주겠죠. 물론 나쁜 임대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새로 임차인한테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구해지지 않을 때, 또 전세가 굉장히 많아서 수요가 부족할 때, 이럴 경우가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나마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했다면은 원활하게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 등기도 하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계약 만기 전에 집주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계약 만료 통지를 했는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우선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전세금 반환 용도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주인 생각에서는 당연히 곧 새 임차인이 들어올 거니까 그걸 받아서 주면 되는데, 담보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이자도 나가고 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시려고 하는 임대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일단 임대인이 계속 차일피 미루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돼요. 하지만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당연히 세입자가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집주인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이 내용 증명은 중요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증명을 반드시 보내십시오. 내용 증명 보내면 또 반응도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 노발대발 하는 집주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돈 안 준 사람들이 더해. 그 기분 나쁘다고. 아니, 돈 안 준 게 기분 나쁘지 내용 증명 받은 게 기분 나쁩니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기분 나빠서 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아예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소송을 하려면 어차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반응이다. 그러면은 주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좀 압박이 돼요. 살면서 내용 증명을 받아본 사람들이 얼마 안 됩니다. 이 내용 증명을 받아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면 경매를 신청하겠구나, 뭐 소송을 진행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꼭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 미룬다든지 반환할 의지가 없다면은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세요. 내용 증명 작성하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그랬는데도 반응이 없다면은 당연히 소송을 진행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물 전체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임의경매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전세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임차권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빨리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우선 변제권을 지켜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로 정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산에 있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사는 가야 되잖아요. 점유와 이 점유 신고를 빼버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간단하게 전자신청으로도 가능하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등기부 을부에 임차권이 등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전출을 한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꼭 중요하니까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급하다고 그냥 바로 이사 가버리시면 더 보증금 반환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매가 신청이 된다 해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당연히 전세금을 반환 못 받은 임차인이 소송에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송 전문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직접 공판 기일에만 나가시면 됩니다. 무작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소송 비용 자체를 전부 승소했을 때 받는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시 경매 공부를 좀 들어가서 다시 경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그리고 또 매우 무더운 이 여름철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안전하게 재미있게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대표TV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휴가 때 또 공부할 때 좀 많이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